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뭔 소리냐면, 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네가 알아서 나가 하면서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이럴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임차권 양도입니다. 자, 보면은 일단은요, 먼저 내용 증명을 써야 돼요. 내용 증명을 써야 되는데 세 통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한 통을 보관하고요. 그다음에 한 통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 증명을 가지고 나중에 뭐 법원에 가든지 뭐 소송을 할 때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임대인한테도 하나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야 뭐 임대인이 내가 내용 증명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알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 통을 작성을 하는데. 뭐 계약서상 이렇게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신인, 우리 보시면 여기 이제 통지서라고 되어 있는데 양식이 수신인은 누구예요? 임대인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주소도 마찬가지고요. 발신인은 누구예요? 임차인, 예, 보내는 사람. 그래서 본인이겠죠. 임차인 보증금을 못 받은 본인의 이름하고 지금 살고 있는 주소. 계약서상 그걸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임대보증금란이 있는데 정확하게 임대보증금하고 임대기간 이거 역시도 계약서상 그대로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첨부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임차권 등기 명령서만 보내시면 안 되고 이 통지서만 보내시면 안 되고 바로 전세계약서 아니면 월세계약서 사본 복사해서 보내시면 이렇게 함께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이건 뭐냐면은 자, 보증금을 돌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새로운 세입자한테 나의 임차권, 내가 그 집을 빌릴 수 있는, 세를 들여갈 수 있는 그 권리를 그대로 물려주고 그 세입자한테서 돈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차권 양도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앞에 뭐 기존 세입자도 내가 예를 들어서 선순위 세입자예요. 한 세입자가 10명이 있는데 내가 한 두 번째, 뭐 첫 번째면 더 좋고 두 번째면 이렇게 세입자예요. 세입자인데 뒤에 뚜루룩 그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왔고 또 뭐 저기 저당권도 뭐 설정이 돼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없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기존에 뚜룩 들어왔던 그런 세입자들 뒤로 들어가려고 치니 자신이 보호를 못 받을 것 같아. 전액 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새로운 세입자한테 그래요. 내가 이 기간이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네가 내 권리를 그대로 물려줄 테니까 들어와서 이 기간 동안 살아. 그러면 너는 나의 모든 권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거든, 세입자 중에. 그러니까 네가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야. 맨 꼴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야. 그게 바로 임차권 양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순위까지 다 물려주는 거. 그게 바로 임차권 양도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까지 그대로 임대 기간을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 순위도 그대로 물려받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집주인의 동의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임차권 양도를 할 때는 임차권 양도 승낙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 양도 승낙서를 이제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양식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러한 집에 대한 그러한 거 적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보증금, 계약기간 적고, 특약사항 적고, 임대인 도장 받고, 임차인 도장 받고, 본인 거, 기존 세입자 거 이렇게 받고요. 자, 임차권 양도 계약서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임차권 양도 계약서는 임대인하고 쓰는 게 아니고요. 새로 나가는 세입자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이 둘 간이 같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상에 기존 세입자, 나가는 세입자의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계약 기간, 그다음에 뭐 특약 사항 같은 걸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보증금, 계약 기간 이거는 기존의 세입자, 즉 나가는 세입자의 계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존 세입자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갖다가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양도인하고 양수인이 있는데 이 양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나가는 세입자, 양수인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그리고 주소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 지금 새 들어가려고 하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적으시고 각자 나가는 세입자의 이름과 도장,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의 이름과 도장, 그래서 임차권 양도 계약서 이것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임대차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하고 적었던 그 임대인 그런 그 양도 그 승낙서 그것도 같이 이렇게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당장은 보증금을 돌려받지는 못해요. 하지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취직을 했어. 그래서 지금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취직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집을 빼야 되는데 집주인이 나 돈 없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돌려줄게. 그러면 그 말만 믿고 서울로 이사를 가버리면 받기가 힘들어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가면 그냥 하세월이에요. 그냥 쭉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사를 가버리면 자기가 스스로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항력이 없어요. 버틸 수 있는 대항력이 없어요. 그 집에서 계속 버틸 수 있는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사 가시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가면 내가 언제라도 그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대해서는. 그래서 등기사항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법원에 그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표제부가 있고요. 한번 떼어보세요. 심심하시면 본인이 이렇게 새를 살고 있든지 아니면 아빠 엄마 집 이렇게 한번 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한번 떼어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표제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갑구, 을구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 갑구 부분에 임차권 등기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어. 그리고 바로 이사 가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갑구 부분에 임차권 등기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반드시 이사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효력이 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이유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하지만 바로 받을 수 못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권 양도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내가 나갈 때 그 새로운 세입자한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이도저도 안 될 때, 하지만 나중을 기약하면서 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청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하고요. 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내가 새를 살고 있는 등기부등본 옛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왜 이 등본이 왜 필요하냐면요. 내가 그 집에 살았다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전입신고관계 그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내용증명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내라고 그 내용증명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에 어느 한 부분에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그 주택의 도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할 법원, 그 해당 주택을 관할하는 그 법원에 가셔서 이렇게 제출하셔가지고 법원 심사 받고 법원의 결정이 나면 그 집주인이 또 세입자에게 전달하게 되고 전달 확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등기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등록 면허세로 건당 한 6천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지방교육세도 들어가고 한 0.2%, 등기신청 수수료 3천 원, 뭐 송달료 이렇게 기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리기한 같은 경우는 한번 일주일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비용은 또 누가 내냐? 나중에 집주인한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보증금을 자신이 원하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그런 방법, 임차권 양도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